제1회 화합한마당 서산시 장애인가요제 본선이 서산시청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는데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와 사회 참여 확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날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 차망역 공동교육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감, 도경찰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기관이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354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맺었는데요.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별 연구 모임과 도민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도내 교통사고 특징을 연구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도와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범죄와 교통, 생활안전 등 분야별 안전교육 실시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가요제를 마련했는데요. 지난 22일 예선을 거쳐 올라온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신체장애인 복지회 서산지부가 주관하는 제1회 화합한마당 서산시 장애인가요제 본선이 지난 22일 서산시청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예선을 거쳐 올라온 11개 팀이 이날 본선에 출전해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신체복지부장 개회고지, 축사와 본공연, 시상식과 대상 수상자 앵콜 무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11개 팀 중 대상 1명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부문에 각 1명씩과 장애극복상 3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애인 가요제를 축하하기 위해 MC 라윤경과 장미희, 최영철, 리틀사이, 멜로디핑크 등 많은 가수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민선 측의 충남도가 출범 1년 만에 공약사업 20%를 완료하며 순항하고 나섰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 부처 반영액은 올해보다 1,600억 원 더 담아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3차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과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용찬 나소열 부지사, 실국원 본부장, 직속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총 116개 공약 사업 가운데 23개를 완료하고 93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완료 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과 충남 아기수당,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무상급식 등이 있습니다. 충남 아기수당은 지난해 15,922명을 대상으로 27억 8,800만 원을, 올해 14,751명에게 93억 6,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은 117개고 58,66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684억 원을 지원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실구원장과 과장, 팀장과 직원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공약이 이행되고 정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도정 현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충청권 4대 현안을 주제로 제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4대 현안을 주제로 제안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협의회는 양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1차 협의회 추진사항 경과보고, 공동주제 건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지사는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와 다수 공공기관이 대전에 소재한다는 사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오직 충남과 대전만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남은 인구 9만 6천 명, 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경제적 손실은 총 25조 2천억 원, 연평균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과 지역성장 견인 공기업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 등도 건의했습니다. 충남도는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한 차망력 공동교육과정을 시행 중인데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수업 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1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수업 혁신과 고교교육력 제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한 차망력 공동교육과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학점제 만반 준비, 3대 무상교육 도입 성과, 일반고 교육력 제고와 직업계고 제고 조화, 창의융합 교육 강화, 학생 친화형 학교 공간 만들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충남형 모델인 차망력 공동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학교 간 연계, 지역 간 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고 142개 과목에 1,632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성과에 대해서는 임기 첫 해 성과로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실시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대입 상담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실 확대 설치 등을 손꼽았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향후 3년간 1,176억 원을 투입해 학교 공간을 학생 친화형 공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희입니다. 충남도와 롯데마트가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주 기자입니다. 충청남도와 롯데마트 서울역 지점은 지난 19일 충남도 농산물 유통 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 롯데마트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롯데마트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직거래 등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도 출하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로컬 푸드 확대를 위해 도내 롯데마트 매장을 활용해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롯데마트는 우리나라 3대 대형 유통업체로 전국 12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통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도와 롯데마트는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후 세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롯데마트의 충남 농산물 취급액은 6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과 박재진 도경찰청장, 김선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장, 주두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장 등과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기준 354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6개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정책 발굴 등 상호 협력을 위해 교통안전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별 연구 모임과 도민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도내 교통사고 특징을 연구하는 데 상호 협력합니다. 6개 기관은 이 밖에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교통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급격한 차량 증가와 관광객 등 외부 차량 통행 증가, 운전자 부주의 등이 맞물리며 도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8,8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하고 13,283명이 부상을 입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186명으로 전체 52.54%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가 정부 예산 확보와 함께 대외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전진기지를 세종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 도의회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사무소 내에는 접견실과 재정협력관실, 시군 대외협력 부서 지원을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 회의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정부 예산 확보 지원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각종 자료 및 정보, 정책 동향 수집 등 서울사무소에 이은 또 하나의 대외협력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올해 우리 도는 6조 3,863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정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5.8% 향상된 6조 7,6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는 세종사무소를 제2의 도지사 집무실로 여기고 언제라도 방문해 대외협력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도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도경찰청, 중도일보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 박재진 도경찰청장, 최정규 중도일보 사장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예방 시책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범죄, 교통, 생활안전 등 분야별 안전교육 실시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에 서로 협력합니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행사 개최와 안전문화 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홍보 등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 측의 충남도는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학생 재난안전 캠프와 재난안전 골든벨,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 학생 생존 수영 등을 도교육청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안전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도민 안전의식 고취 등 재난과 안전관리 핵심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문화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의 연극을 통한 소통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제14회 나눔 연극제가 열렸는데요. 극단 소풍 상업화 문화제용, 핸드스피크 미세먼지, 극단 안단테 버스를 놓치다, 멋진 친구들 커넥션, 극단 애인 한 달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연만 하던 예년과 달리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5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등 8개 부문의 시상과 총 1,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축제인 2019 국제 스페셜 뮤직 아트 페스티벌이 다음 달 15일에서 1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음악 입문자들을 위한 주니어 스쿨과 미술 부문이 새로 개설돼 더 다양한 부문의 참가자들이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7년째 수많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장애 등급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1에서 6등급으로 표현되던 장애 등급제가 사라지고 서비스 지원 체계를 위한 종합조사가 도입되는데요.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법적 대수 확충을 추진합니다.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4개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다양한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정책에 나섰는데요. 지난 21일 정오부터 K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디자인 일구와 업무 협약을 맺어 토닥토닥 꼬모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에는 지하철 역사내에서 임산부 체험복을 입고 활동하며 임산부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상설 체험장을 마련합니다. 저소득 장애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처인장애인 복지관이 지난 22일 2019 장애 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 단체 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장 멘토링은 저소득 장애 가정 초등학생 자녀 멘티와 지역 내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11월까지 학습 지원 및 건강관리,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1박 2일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표준 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이번이 5번째 조사입니다.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5세 이하 전체 아동 수는 2018년 기준 141만 명으로 3년 전보다 4만 명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이 오는 29일 제주도 농아복지관 강당에서 제13회 전도농아 장기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청각 언어 장애인 100여 명이 참가해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요. 주종목인 장기, 바둑, 오목 경기와 함께 행사 경기인 알까기와 루미큐브 경기가 진행됩니다. 인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다음 달 10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6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며 언어 발표와 예술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으로 학생부는 16세 이상, 20세 미만, 성인부는 20세 이상입니다. 참가 신청은 인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홍성군이 광역이동 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교통약자 배려 도시에 앞장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각 시군의 특별 교통수단을 배치받아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관내 1, 2등급 장애인들은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만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버스 무료 탑승 시행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랍니다. 복지TV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